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성진 신장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김재원 2022년 7월 변금년 선생님께 김재원 드림 2024년 3월 1일 2006년의 신강여행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재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유원장 박종수인, 위원 정성진인, 위원 정재훈인, 위원 정재원인. 하나는 정재훈이고 하나는 정재원이구나. 위원 최필수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2년 7월. 인사의 글. 박사 논문 작성을 마치면서 2011년 말 처음 당시 공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석사과정 입학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석사에서 박사 따기가 11년? 정성진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들과 세계 유일의 마르크스의 특성화 대학원인 정치경제학과를 만드신 덕분에 중국,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눈 교수님들과 대학원 학생들과의 대화는 진리 탐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원에서 배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학부 때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소수민족 문제를 주제로 석사 논문으로 민족 해방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2016년 박사를 2년 만에 이때부터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아니라 신장과 같은 민족들이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정치경제학과의 일부 교수님들이 학과를 떠나면서 저는 지도교수 없이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진 교수님이 저에게 석사 논문에서 연구한 신장 위구르족의 민족해방운동과 그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을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정성진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신장 관련 논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원, 정재훈, 최필수, 박종수 교수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정재원 교수님의 러시아 혁명과 현대중앙아시아 사회,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조언은 러시아어를 모르는 제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재원 교수님은 위구르 제국 전공자로서 신장 현대사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해외 위구르 활동가들을 만난 경험과 오아시스 사회 특유의 신장의 강한 지방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이셨던 박종수 교수님은
인도 낙살라이트 운동 사례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점에서 파키스탄과 한 나라였다가 독립한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이슬람교 동종교에 기반한 운동의 한계를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필수 교수님은 현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신장 통계연감 2020년판을 입수해서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신장 인구와 경제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진 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달이구나. 5월 8일? 5월 8일 수요일 31페이지. 게다가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는 공산당과의 내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장쯔중의 유화적인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장쯔중 그래서 장쯔중은 물러나고 마수드 사브리가 중화민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신장성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위거를 일했지만 튀르키예 47분에 대한 해석 2022년 6월 1일 현지 시간 이후로 터키 정부는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했고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 그래서 주 터키 한국대사관도 유엔이 터키의 요청을 공식 승인한 만큼 터키 정부 및 한국 외교부와 협의해 터키의 국호 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 논문도 옛 명칭 튀르키예 대신 튀르키예로 명칭을 바꿔 쓴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뭐가 다르지? 다른 게 없는데? 관련 기사는 박주연 2022 0602 한국경제 개명하는 터키 이젠 튀르키예라고 불러주세요. 참조 검색일 2022년 6월 2일 튀르키예의 영향을 받아서 소련에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1, 2를 중심으로 한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과 중화민국이 파견한 신당성 정부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갈등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이 주도한 중화민국 정부를 몰아내고 신장의 인민해방군이 진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인사들이 북경으로 이동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을 기점으로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신장은 다시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영고가설 1은 다시 한번 입증된다.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신장이 진정 중국의 역사적 영토였다면 청의 영토를 계승하려고 한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가 진수령과 성스차의 실각 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신장의 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화 정책을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 공산당이 민족 자치 문제에 일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왕커도 애초에 신장 주민에게는 중화민족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위그르 민족 해방운동 기가들을 중심으로 한 가설인 청의 신장 통치와 현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가설 2도 부분적으로 성립된다. 이때까지의 신장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신장은 오늘날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보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장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킨 요인이다. 48에 대한 해석 32페이지. 앞으로 이어질 중국 공산당의 신장 통치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현대사까지 포괄하다가 공산당의 신장 진주로 이어진다. 나온다. 뭐야?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 겹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검색일 2022년 7월 6일. 이제부터 중국의 신장 지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림 5.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지도. 출처. 이게 검색일이 2022년 7월 6일.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33페이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족 문제의 정치 경제학. 중국 사회주의 제국주의의 성격. 그림 6. 중화인민공화국 지도. 중국 중앙정부 직할시 1. 베이징시 2. 텐진시 3. 충청시 4. 상하이시. 출처 이것저것 잡동사니 창고 청나라 근현대 중국의 행정구역 변화. 50. 네이버 블로그 이것저것 잡동사니 창고 검색일 2022년 7월 6일. 한편 위구르 공산주의자들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중국 본토의 상하이에서 한인과 일부 소수민족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서장문 2008, 이병호 2014. 서장문 2008과 이병호 2014에 따르면 창당 당시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볼셰비키가 주도한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옛 제정 러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던 소수민족들의 민족 자결권과 영토 내의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의 수립을 지지하는 연방 제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만주인과 내몽골 왕공의 중국에서 독립하겠다는 열망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치를 주장하는 민족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51. 민족자치제도에 대한 해석. 영어로는 무엇이다? The system of regional autonomy for ethnic minorities. 소수민족에게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한인 국수주의, 한人国粹主义 52적 접근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52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52. 중국에서는 이를 대한족주의, 다한族主义라고 부른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신장과 내몽골 자치구. 53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영어로 이너 몽골리아 오토노머스 레지언이다. 티베트 자치구 54에 대한 해석. 영어로 티베트 오토노머스 레지언이다. 광서 壮족 자치구 55. 영어로
광시, 정주, 오토노머스 레지언이다. 와 같은 소수민족 밀집 지역은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된 곳이자 다른 나라로 통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어서 더욱 이뤄서 안 되는 곳이 되었다. 미국 정부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정구 2021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배경에는 소련 해체를 계기로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진 미국 정부의 묵인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덩쇼핑이 도광양회 56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도광양회란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1980년대 중국의 대외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여기서는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도광양회, 토광양구이,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금세길 2022년 5월 25일 주장하면서 미국 경제에 도전하는 대신 회사법과 노동법 등을 만들어 사적 사유제도를 확립하고 많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57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이하의 논의는 이정구 2021, 사피로 2017 등을 요약 보충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95년, 1996년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처를 할 때를 제외하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중국과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도 지지했다. 미국 정부도 자국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으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이스트 터키스탄 아이슬라믹 무브먼트 ETIM을 지정해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묵인했다. SEAN 사인 로버트 R 2020 131-부터 160일까지 미러드 2013은 이를 미국 정부의 판단책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군사협력체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조차 반대에 직면했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알카에다와 아프리카스탄 탈레반에 참가한 위구르인들을 맞서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던 미군의 포로 수용소인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관타나모 베이 네보 베이스에는 위구르인 포로도 존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2005년 이후로는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도 급속히 증가했다. 아래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의 해외 순투자는 약 10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해외로의 투자가 해외에서 유치하는 투자보다 많아졌다.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은 북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아졌다.
출처 중국 국가 통계국 검색일 2022년 5월 29일 표1 중국의 연도별 해외 직접 투자 단위 억 달러 연도 유입 유출 연도 2000년도에는 유입이 407억 달러 유출이 9억 달러 2021에는 유입이 469억 달러 유출이 69억 달러 2002년에는 유입이 527억 달러 유출이 25억 달러 2003년에는 유입이 535억 달러 유출이 29억 달러 유출이 점점 많아지네. 어디서부터 반전이 왔지? 한번 보자. 어디야? 여기다. 2015년도부터. 2015년에는 유입이 1356억 달러에서 유출이 1457억 달러. 2015년. 남은 거 다음에 읽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의한 1대1로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58에 대한 해석 영어 명칭은 원래 One Belt, One Road였으나 최근에는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부른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협력기구 상하이合作组织 59 영어로 약칭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을 읽어야 되나? 박병인 2005A, 2005B 등과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야州基础设施投资银行 62B 영어로 아시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이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61 중국 인도 경제회랑 등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물론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민해방군 등이 해외로 진출한 중국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을 상실하는 것을 절대 참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중국 국방부 백서 역시 중국 정부의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인민해방군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62에 대한 해석 여기 62가 없네? 그러자 2008년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출범 이후에 미국 역시 중국의 경제 팽창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이게 2008년이면 후연회네.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피벗 투 아시아 발표 이후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트랜스 패시픽 파트너십 TPP를 체결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하여서 2020년에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을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신장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크지 않다?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해야 되지. 여전히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의 절반 정도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 항공모함을 건조한 것은 물론 미국은 미군의 항공모함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한 협력을 하고 2021년에는 닝샤 회속자치구와 신장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미국은 장기 침체로 인한 실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이루어지면서 역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한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더 커졌다. 중국 정부도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에 대비해서 국내 반정부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香港特别行政区 63 영어로 홍콩 스페셜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 레지언이다. 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이른바 홍콩 민주파 정치인을 체포했다. 그 결과 홍콩 직공회연맹 64 약칭 HKCTU 해산되기 전까지 한국의 홍콩 노총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홍콩 공회연합회와 함께 홍콩의 양대 노총 중 하나였다. 위키백과 홍콩 직공회연맹 등 홍콩 민주파의 일부 반정부 시민사회단체는 탄압을 피하려고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또한 신장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위그르와 카자흐 등 비한인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재교육 시설에 가두고 강제노동 및 고문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이는 딜론 2019 196-197과 션 199-235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 머저동 시대의 노동 개조형을 21세기에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재교육시설에 대한 신장위구르 자치공산당의 정법위 문건에서 나온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입소자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하라와 지진과 감염병 등 외부로부터 철저히 교정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장은 러프노르 핵실험장과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미사일 발사훈련장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65. 김원배 2021년 11월 9일 중 사막에 미 항모 모형 만들어 놓고 미사일 타격 시험 YTN과 연합뉴스 2022년 5월 13일 중국 사막에 웬 해군기지 미 대만 기지 타격 훈련한 듯 기사 참조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이게 왜 안 나오지? 웬일이야? 그 외에도 2020년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실상을 알리려고 노력한 인권 변호사와 시민기자, 의사 등을 탄압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해서 자국의 노동자,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동정하거나 중국 정부를 비판했던 일부 대학의 대학생,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들마저 외부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다며 탄압했다. 박민희 2021 170-179 이성구 2021 74 홍명교 2021 8-11 98-139 235-251 66에 대한해서 37페이지 존 서드위스 2020년 8월 6일 신장 위그르 잘 나가던 쇼핑몰 모델이 공개한 수용소내 희귀 영상 BBC 뉴스
검색일은 2021년 5월 12일. 검색일 2021년 5월 12일. 신장의 재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김재원 2019 참조.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마윈의 엔트 글로벌 반독점 조사 명목으로 기업 공개를 중단시킨 사례는 민간기업이 중국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민간기업이 중국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간기업은 후퇴한다는 국진민퇴라는 함의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 미국과 대결했던 옛 소련을 연상시키는 폐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개입 경제는 아닐지라도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여가 더 강화될 것을 암시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띠기 시작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현 정부를 세운 1949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소수민족 지구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가 되었다. 이는 영구가설 1의 성립을 지지한다.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분석한 라루엘레 2012에 의하면 1대1로를 통해 우호관계를 맺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식인들조차도 자국이 이웃인 신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39페이지 2. 중국 제국주의의 내부 식민지로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67. 이 절은 67에 대한 해석 39페이지. 이 절은 오홍역 2009 150-201과 밀워드 2013 329-397 킬바이 2020 1-13 구소영 2019 48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1.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장 진주. 1949년 9월과 10월 신장에 진주한 왕전의 중국인민해방군은 새로운 지역정부와 공산당 조직의 건설을 감독하면서 수년 동안 이 지역을 통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중국 공산당은 신장 지역은 물론 비한인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치 경험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청말 이래 신장 비난인 엘리트를 사이에 자리 잡은 소련의 뿌리 깊은 영향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카자흐 거수 지역의 오스만 바투르, 알리백 하킴, 자님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던 노동교화 시설을 공격했던 아브디 미트 등 신장 곳곳의 비한인 반중, 저항 세력 지도자들도 여전히 건재했다. 68에 대한 해석 39페이지. 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陈思 2009 참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비한인 반소 저항 세력들을 제압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1949년 12월 새로운 통일신장성 인민정부를 공표할 때 약 1만 7천 명의 옛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공무원들을 유임시켰다. 1950년대 초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르쇼프가 스탈린의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고 난 이후에야 중국은 비한인 공산당원을 모집했다. 1950년대 초반 신장 지역 대부분에서는 지역의 인민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긴밀히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직접적인 군사 통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장 주둔 인민해방군의 통제력이 여전히 확고하지 않았고 오스만 바투르의 저항 세력이 건재했던
북부 신장의 카자흐 지역 선거는 1958 내지 59년까지 연기되었다. 이때 상당히 많은 비한인 관원들이 이 새로운 정부 조직의 하부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시군의 신임 주석 중 45명이 위그르인이고 13명이 한인이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비한인 집단에 속했다. 이때 비한인들이 지역의 주석직을 맡았던 반면 한인들은 부주석직을 맡았다. 야전군 출신의 한인이 성의 최고위 장관직을 담당했다. 미로드 2013 339 내지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1950년대 전반기에는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농부들에게 호조조를 형성할 것을 장려하였으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이 호조조를 합작사에 합병시켰다. 인민해방군 작업반은 신장의 토지개혁 운동을 시행했다. 이들은 1950년부터 시골 지역을 여행하며 토지, 인구 및 관계시설을 조사했다. 그리고 토착 지배자들과 위그르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대지수였던 이슬람교 조직에 대한 재판과 투쟁 집회를 주재했다. 위그르인 농부 대다수는 작업반의 사업에 저항했다. 하지만 일부는 지수와 종교시설에서 몰수한 토지와 가축, 다른 재산을 최빈곤층에게 나누어 주는 개혁을 환영했다. 1954년 초반까지 1만 1천 헥타르 737만 亩 이상이 65만 호에 재분배되었으며 이듬해까지는 신장의 농부 중 67%가 호조조, 5%가 초급 합작사에 가입했다. 69에 대한 해석.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토지개혁을 묘사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실제 신장에서 활동했던 한인이 쓴 서술로는 왕멍 2019 참조, 위그르인의 증언은 레비아 카디르 2009 참조. 토지개혁과 집산화에 있어 북부신장의 유목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표적이었다. 북부신장에는 한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인과 다른 유목민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던 사회조직의 형태에 기인한 것이었다. 인구가 희박한 초지와 산악지역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토지 소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가축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카자흐인들은 목축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중국 정부가 신중했던 다른 이유는 1920년대 소련에서의 강제 집산화 경험 때처럼 목축업자들이 가축을 집단적인 혹은 국가의 소유로 넘겨주기보다는 잡아먹을 수 있다는 대단히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이었다. 목축 제품들은 소련으로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고 핵심 수입품인 산업설비와 대금 지불용으로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 작업반의 첫 번째 개혁은 북부 신장의 카자흐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따라서 1952년 이후 중국 정부는 개혁 방식이 유목 생활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1956년까지 북부 신장의 목축업자 중 오직 3분의 1만이 호조조에 등록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카자흐인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중국 정부는 유목민들을 상설 동령지에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전에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곳에 목장을 세웠으며 한인과 위그르, 시보 농경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집단 농장과 유목민들의 합작사를 병합했다.
빌워드 2013-344.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례책, 건강관리와 교육, 면세, 과학적인 축산기술, 현금 지원금과 융자금,